있잖아요.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어떤 것을 살짝 흔드는 이야기이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이에 그냥 쉬어도 되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닐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속에 작은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바빠야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냥 쉬는 건 낭비인데 라고요. 있잖아요. 그 죄책감 오늘 내려놓으셔도 돼요. 67세 은퇴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놓은 거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런데요, 그분 얼굴을 보니까요, 진심으로 평화로운 표정이셨어요. 억지 평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오늘은요,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평화와 멀리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부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진짜 잘 논다는 게 무엇인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3번째가요. 들으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시작할게요. 있잖아요. 퇴직 첫날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30년, 40년을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던 몸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그 아침, 눈을 떴는데 알람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세요? 65세의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하신 최인수 씨, 이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퇴직 첫 주는 그냥 방방 뜨는 기분이었대요. 드디어 자유다 싶었다고요. 근데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대요. 전화가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밀려왔다는 거야. 알아요. 그 마음 당연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수십 년 동안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역할이 나를 정의해 왔잖아요.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꼭 뭐라고 묻잖아요. 어떤 일 하세요? 하고요.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부장이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걸까요? 내가 교사였다고, 사업가였다고 해서 내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일에 묶여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근데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은퇴했다고 놀기만 하면 병나, 뭐라도 해야지, 카페라도 차려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놀면 안 된다는 믿음이요. 쉬는 건 게으른 것이고 뭔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오래된 생각이요. 저는 이게 우리 세대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했던 세대잖아요. 놀면 망한다는 말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졌을 만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인수 씨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이분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털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여유를 찾으려고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예전 절반도 안 됐어요. 여유를 찾으러 시작한 일이 평생 다녔던 직장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은퇴 전보다 더 지치고 더 불행해지셨어요.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요, 놀지 못한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 선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김정희 선생님.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바빠요. 요가다, 서예다, 노래 교실이다 하면서요. 선생님도 몇 군데 따라가 보셨대요. 근데 왠지 마음이 붙지 않더래요. 그게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그래, 딱 1년만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부터 왔어요. 예전에는 눈 뜨면 바로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서두르고 허겁지겁 출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눈을 뜨고 나서 그냥 누워 있었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5분쯤 그냥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요. 수십 년을 그 방에서 살면서 그 아침 햇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고요. 오전에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어요. 늘 차를 타고 지나쳤던 길가에 작은 들꽃들이 있더래요.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요. 그 꽃들 이름을 하나씩 찾아봤대요. 빵집에서 갓 나온 빵 냄새, 거기서 잠깐 멈춰서 그냥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오후에는요, 먼지 쌓인 LP판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들이요. 소파에 누워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추억이 떠오르더래요. 혼자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대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3개월 후부터 나타났어요. 늘 달고 살았던 소화불량이 사라졌어요. 두통도요. 밤에는
눕기만 하면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진짜 여유가 찾아온 거예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삶을 사는 거예요. 하고요. 맞아요. 쉬는 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1년이 지나고요. 김정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다고요. 그 1년이 지나고서야 마침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당신도 혹시 오랫동안 진짜 자신을 잊고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이건요, 단순히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열심히 일한대요.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뇌가 복잡하게 엉킨 감정들을 조용히 정리해 준대요. 기억을 재구성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어준대요. 과학자들은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뇌가 쉴 때 켜지는 회로예요. 다시 말해 산책하고 낮잠 자고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게 사실은 뇌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의학적으로요. 게다가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요.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치매 발병 확률이 48%나 줄어든다고 했어요. 잘 노는 게 치매 예방이에요. 또 국내 연구에서도요. 65세 이상 중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억지로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어요. 혈압도 낮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고 우울증 위험도 낮았어요. 잘 노는 게 최고의 건강보험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자, 여기서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66세 윤선희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셨대요. 근데 직장에, 가정에, 아이들에 치여서 제대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은퇴 후에는 집에서 혼자 흥얼거리며 지내셨는데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보셨어요.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이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셨대요. 별 기대도 없이요. 근데요,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어요. 합창단에서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이 웃고 떠들고 연습하면서요. 그 시간이 하루하루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지역 축제에서 공연 요청이 왔어요. 요양원에서도요.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손발이 다 떨렸대요. 근데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치매로 말이 없던 할머니 한 분이 노래를 듣고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윤선희 씨는요, 눈물이 났대요. 내가 그냥 좋아서 부른 노래가 이분한테는 이런 힘이 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합창단이 구청 지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매달 활동비가 30만 원 나왔대요. 억지로 일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건강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작은 수입까지 생긴 거예요. 선희 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까 노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제 삶을 살리는 힘이 되었어요라고요. 진짜 잘 노는 법은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3가지가 튼튼해야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요, 돈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무리 쉬는 게 건강에 좋다 해도요,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이 있으면 그 휴식이 진짜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걱정이 있는 상태의 휴식은 반쪽짜리 휴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신 한 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가계부를 꼼꼼히 분석했대요. 자녀 교육비, 경조사비, 이미 필요 없어진 보험들을 다 빼고 나니까요. 둘이 여유롭게 사는데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래요. 충분함의 기준은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요, 몸의 자유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다 소용없잖아요.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매년 1%씩이요. 방치하면 70대에는 30% 이상이 줄어서 계단 오르기도 장보기도 힘들어진대요. 근데요, 꼭 헬스장을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요.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몸의 자유를 지켜줘요. 3번째 기둥은요, 리듬 있는 자유예요. 이게 특히 중요해요. 잘 논다는 게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기력한 방치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진짜 자유는요, 작은 리듬 안에서 살아갈 때 더 빛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 오후에는 책을 읽는 것, 주말에는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소소한 리듬이 생기면 하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돼요. 심리학에서도 규칙적인 습관이 마음에 뼈대를 세워준다고 해요. 그 뼈대가 있어야 자유도 의미 있어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요.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나를 위한 시간을 줄 차례예요. 나문희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혼자, 아무도 없이요. 기차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떠나본 적이 있으세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요, 묘한 평화가 찾아와요.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들이 정리돼요. 고독은 우리를 텅 비우게 하지만요, 동시에 마음을 깊이 있게 키워줘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조용히
되새기는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이 자라거든요. 그리고요, 이제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온 나에게요. 그 손에게, 그 어깨에게 말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요.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어요.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느끼는 그 죄책감, 그 불안감,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요,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에요. 잘 논다는 건요, 거창한 활동이 아니에요. 아침 햇살을 5분 동안 느끼는 것, 들꽃 이름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 먼지 쌓인 LP판을 꺼내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삶을 다시 빛나게 해줘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잘 사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라고요. 60세 이후는 잃는 시간이 아니에요. 되찾는 시간이에요. 젊을 때 미뤄둔 꿈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당장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딱 5분만요. 창밖 햇살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은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나답게 살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 공감이 가셨다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한테 한번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보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눌게요. 그럼요, 오늘도 몸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